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김동윤입니다. 우리 시장이 일단 오늘 배당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 시장의 반등. 사실 반등이라는 것이 급락세에 있었던 미국의 증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하락, 그 급락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한 이틀치 정도는 사실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파생만기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려감,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이 사실 떨어진 요인이 이익 실현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과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돼 있던 상황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금융사들 유동성을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공포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월요일 날 추가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별거 없다, 그렇게 걱정할 만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급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정도의 급반등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구조나 혹은 미국 시장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다면 오늘 나오느냐, 어제 내일 나오느냐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었죠. 그래서 오늘 반응도 사실 좀 뜨뜻미지근했던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아침에 선물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배당락 지수가 마이너스 30포인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보합선 마감이니까 바로 들어가서 일단 종가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2028포인트 보합선 마감입니다. 등락률이 0.02%고 등락 수치가 0.4포인트니까 전일 대비해서 그대로 보합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오늘은 다른 날하고는 좀 다른 날이죠. 배당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배당락이라는 것은 주식 배당에만 있는 건데요. 사실상 실제로 이제 기준가가 바뀌는, 우리가 그 배당 권리로 인해서 기준 가격이 떨어지는 본질적 배당락은 주식 배당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무상증자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무상증자 권리락처럼 기준 가격이 낮아지는, 이게 본질적 개념에서의 배당락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당락을 그냥 해석을 하죠. 배당을 5% 주니까, 그러니까 어제 주식을 사가지고 오늘까지만 넘어오더라도 5%의 무위험 수익률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그만큼 보통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배당 수요가 빠져나가는 시세, 즉 플러스 배당 수익률만큼 오늘 아침에 기준가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시세가 빠진다. 이걸 이제 소위 이제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이론적 구조로는 이게 배당락이 아닙니다. 아침에 기준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배당락이라는 건 아침 시초가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시세가 종목들이 더 밀고 내려간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 배당 수익률만큼.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시초가가 나왔을 때 선물 지수는요, 이 배당락을 사전에 어느 정도 그 만기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선물 지수나 코스피 지수 같은 시가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30포인트 정도의 배당락 하락이 저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30포인트 정도가 오늘 실제로는 녹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보합선 시세를 배당락을 제외하고 반영을 한다면 사실은 에너지 자체는 플러스 30포인트 정도의 오늘 시장 에너지였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트상으로는 그 부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 부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2050 이하에 내려와 있죠.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나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50포인트 밑에서 이틀간 이렇게 도지 형태가 만들어져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데미지는 날짜가 지나갈수록 완화됩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배당 물량이 오늘 하루 만에 다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의 미국 시장도 이제 안정 움직임이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이제 저점을 파고 내려가진 않을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감안한다라면은 이 하락 추이, 즉 205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이 움직임은 내일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나. 갭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기술적으로는 뭐 사실 오늘 종가상 그림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건 사실 그림인데요. 그림상으로는 2050 밑에 내려와 있지만 이 그림 자체는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이 무게감을 크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 2050이 이탈돼 있다라고 해서 추가 하방 에너지가 강한 상태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기다가 플러스 30포인트를 넣어서 보면 2060이죠. 그러니까 여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오늘은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보셨다시피 코스피처럼 코스닥은 이제 상위 종목군의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자본금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기업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 상위권 종목군들이 시가 배당률이 상당히 낮죠. 뭐 안 주는 종목들이 태반이고요. 주는 종목들도 시가 배당 수익률이 1%가 채 안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배당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상의 이 코스닥의 오늘 마감 모습이 좀 더 배당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술적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라인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2050 라인이 되는 650포인트 라인을 지켜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700포인트이고 코스피에서는 이 자리가 이제 2100포인트가 되는 여기를 아직 넘지도 못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일 이제 2018년도에 종가를 만들어내는 내일 이제 이 납해 종가가 나오는 날이니까 내일의 종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의 이 박스권 현재 이렇게 갇혀있는 이 좁은 박스권에 대한 돌파는 2019년으로 넘어가야 결정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 구조상으로는 배당락, 코스피 배당락이 30포인트 정도 추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피는 오늘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지만 크게 떨어지는 양상이 아니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인 방향이 됩니다. 한 가지 오늘은 꼭 보고 가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 S&P 500 대표 지수니까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 시장 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전일까지만 놓고 봤을 때 20%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0%가 떨어지면은 이제 조정이 들어갔다. 마이너스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10%가 되면은 이제 조정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인식을 하고 20%가 떨어지면 이제 약세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0%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가 조정장에 조정권에 들어갔다 하고 나서 오히려 반등 나왔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20%입니다. 하락장으로 진입했다, 베어마켓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뭐 태반입니다. 이 양상은 현재 미국 시장이 이 그림에서 바로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다시 그림을 잡아서 미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골디락스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이 다시 회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살아나는 데까지는 아주 긴 과정이 더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했다가 막 이렇게 웨이브 태우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강세장으로 전환은 결코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마구 떨어지는 데 대한 스트레스는 일단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 환경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시장이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 흐름보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황 전략상으로는 뭐 이머징 시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시장이 이번 미국 시장의 급락에서 상대적으로 큰 방어력을 보여줬지만 아무리 상대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해도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는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시장이 일단 강력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오늘 밤에 설령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음 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황적, 단기적 시황이겠죠. 중장기적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시황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 흐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오늘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봐야 하기 때문에 수급 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여러분들 뭐 보셨다시피 보시죠. 양시장 개인들이 대규모 매수입니다.
코스피 3천억 매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200억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들이 과세 회피성 물량이 개인들 매도가 계속 나왔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5억을 기준 종목당 15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큰 손이죠. 한 종목당 15억이니까 아주 시장에서 이제 큰 손들의 자금이 될 수 있는데 계좌 수는 많지 않더라도 금액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그 15억 이하로 매도를 해놔야지 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30억 사든 50억 사든 상관없어요. 또 연말에 마지막 그렇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편법적이긴 한데요. 그렇게 과세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15억 이상의 매도세가 어제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오늘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배당은 포기하는 거죠. 배당 포기죠. 왜냐? 뭐 아시다시피 배당 해봐야 종목들로 많이 줘봐야 뭐 3%에서 5%, 뭐 정말 많이 주면 한 6%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배당을 포기하고 과세 뭐 지방세까지 하면 15.4% 아닙니까? 큰 손들은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배당 포기하고 어제까지 매도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다시 사야죠. 그렇죠? 이거 배당 포기하고 15% 세금 안 내기 위해서 3, 4% 혹은 2, 3% 배당 포기하고 어제까지 매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배당 권리 결산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제 이게 이제 결산 기준이 2019년 결산 회계 기준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과세 기준으로도 이제 내년도에 다시 컨트롤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개인이 들어왔고요. 반대로 기관들은 보시면 오늘 기관들 5천억 매도했죠. 이 기관들은 뭐냐? 역으로 이건 이제 배당 펀드 같은 것들. 배당 펀드 1년 내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 배당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분기 배당이나 뭐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 배당 펀드들이나 배당 추정형 뭐 연기금이라든 이런 물량들이 오늘부터는 그 종목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성 자금들이 대거 쏟아지는 양상이 되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개인들 매수가 양시장 모두 아주 큰 규모로 들어왔고요. 기관들 매도가 대규모로 나왔다라는 점. 한 가지 특징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천억대 매수가 들어온 점입니다. 늘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 부분인데 사실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서는 외국인들 매수도 아주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만하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이러한 어떤 개인과 기관의 오늘 배당락을 기점으로 해서 전일의 과세 매도세가 매수 전환되고 그동안의 배당 수요 매수세가 오늘로 매도가 전환되는 이러한 오늘 큰 수급의 어떤 전환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종목들도 희비가 많이 교차가 된 거고요. 근데 이것은 이런 움직임은 뭐 다음 주 정도까지도 일정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이 자금의 매수 매도의 체결로 인한 시세는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내일은 이 부분이 나와봐야 미세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주 정도면 별로 티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들 빠르게 좀 체크를 하고 전략으로 가죠. 자, 오늘 하이닉스가 보시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좀 주가 움직임이 상반되게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과 가장 동조하는 우리 시장의 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IT와 함께 움직이는 글로벌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하고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미국 시장의 반등과 좀 궤를 함께 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동안에 밑에서 미리 잡아놓은 하이닉스가 좀 나왔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궤적을 그릴 거라고 봅니다. 이거 미국 시장과 함께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지만 결국은 미증시의 반등과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종목이 올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올해 상승분이 과세 적용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눌렀다가 오늘 7%까지 뭐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이고요. 또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북주나 조선주 같은 종목군들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연말 회피성 물량이면 오히려 그쪽이 단기적으로 좀 누를 수 있다. 딱 그렇게 나왔어요. 조선주가 최근에 쭉 빠졌었는데 오늘 딱 배당락
나오고 과세 기준 넘기면서 오늘 바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온 모습은 요 조정세가 과세 회피성 물량들일 수 있다는 점. 그럼 앞으로도 조선주는 넘기 전까지는 아직은 완벽한 돌파는 아니지만 여기가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넘어가는 움직임이 되면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모니터링 정도는 여전히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좋을 때 마구 여러분들이 쫓아갔다가 안 좋을 때 또 두려워했다가 또 좋아지면 흥분했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현재 구조가 큰 어떤 기간성 조정을 받는 요인 중에 그러한 어떤 물량 회피성 구조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도 돌파하는지를 좀 더 모니터링한다. 이런 정도. 아주 적극적으로 조선주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요. 다음번 돌파를 모니터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좀 희비가 교차가 됐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침 시초가에서 많이 밀렸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거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셀트리온은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는 올랐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들도 눈치 보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는 어떤 쪽으로 가는지 좀 중심을 잡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를 들어서 신라제는 보합이었다. 그럼 이제 1대 1대 1 아니에요. 플러스 1, 보합 1, 마이너스 1. 근데 그 움직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살아나고 바이로메드가 상승세가 유효한데 신라젠이 치고 나와준다라면은 무게 중심이 상승 쪽으로 기우는 게 될 테고 역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해지는데 신라젠이 무게 중심 잡다가 밑으로 빠지고 바이로메드가 이렇게 이후에 시세가 좀 더 빠져버린다면은 바이오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년도 연초에 장이 좋은데 바이오가 약해지면은 극도로 경계하셔야 되고요. 시장이 강할 때 다시 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함께 해준다라면은 당분간은 여전히 또다시 시장에서 바이오들이 활발하게 매매될 수 있구나. 이건 유연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보통 보면은 막 예언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의 바이오는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주가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으로서는 어디로 갈 거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큰 조정으로 수렴이 돼 있고요. 이런 라인에서 이렇게 큰 박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현재 바이오주는요, 무작정 뭐 위쪽으로 간다고만 보실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런 라인들에서 순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위아래가. 그래서 1월 달은 바이오 무작정 사실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모니터링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배당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 금융주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KB금융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4, 5% 이상의 배당이 나오는 게 금융주 쪽에 많이 있죠. 대신증권도 오늘 많이 빠졌죠. 이런 부분들은 한 내일 정도면은 이 배당으로 인한 물량 이탈되는 것은 다음 주 1월 초 정도면은 또 일단락이 될 겁니다. 하지만 탄력적인 상승은 당장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까 그 점 보유자분들이나 매수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나왔는데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으니까 연초에 계속 통신주는 모니터링 계속 하시고요. 아직 돌파가 아니니까 이런 정도로 종목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 전략 마무리하면요. 미국 증시가 일단 바닥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된다. 내일 마지막 거래일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좀 더 자신감 있게 저는 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불안정했던 미국 증시가 반등의 실마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위쪽으로도 추격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세 연속성이 이제 좀 시작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반등 수익률 게임을 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2100포인트 이상까지 반등 나가는 시세가 저는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 때 2030대 이런 위치에서는 딱히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보자는 의견을 좀 과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폭주들의 반등이랑 앞서 보셨던 조선주나 통신주나 이런 종목들 그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면은 아직은 뭐가 확실하게 선도주다라고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1월 달에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비중을 좀 키우는 이런 전략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종목으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말씀드린 주도주군이 확인될 때까지는 반등 주도주군, 이번에 반등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기 정도 반등, 한 2,300대 정도까지의 텀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2, 3개월 수익률 게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요. 그럼 그 2, 3개월 안에 제대로 된 종목군을 강한 포지션으로 걸었을 때는 반등 회복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도 이길 전략만이 아니라 이게 변곡점 전략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방송을 하고 주간 2회나 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비슷한 전략이 나가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변곡점에서 완전히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나가기도 하는데요. 주식은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강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면 그 변화에 맞춰서 가는 것이 전략가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큰 변화가 조짐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잘 숙지하셔서 주말도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도 첫 번째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